두 얼굴의 남편입니다. 아,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세요. 네,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는 막말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두 사람은 20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출산 후에 이 사연자가 아이한테 분유 좀 먹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명령조로 이야기했다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잠시 외출하면 애 보려니까 미치겠다. 당장 안 들어오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 이런 막말까지 한다고 하고요. 또 아이가 크게 아파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교대로 돌봐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애가 울기만 하고 약도 안 먹고 화나서 때릴 것 같으니까 어서 와달라 이렇게 연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연자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응원을 했는데 막상 혼자 아이를 돌보때면 일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당장 집에 들어오라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움직이는 법이 없고 식사할 때도 뭐 도와주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쏙 빠진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일하느라 저녁을 못 챙겨줄 때면 삐져서 아내의 말을 다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힘들었지만 저 성격을 받아주고 넘어가 준 건 내 선택이다 이렇게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폭력적인 언행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까 봐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살림과 육아를 하기는커녕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괴롭히는 남편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다혜야, 너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야, 내가 사반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뭐 바람을 피워, 마누라를 때려, 놀고 먹기를 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 좀 못 도와준 것 같고, 저를 괴롭히는 남편 이해되시나요? 라고라라. 야, 이해 안 돼.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너보다 더 벌어다 주잖아. 그럴 권리도 없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드시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뭐? 호강 날라리? 나 좀 웃을게. 하하하. 야, 양지열, 이게 호강이면 너나 많이 해.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내 월급에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어디서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유세야, 유세는. 난 네 이중성이 정말 지긋지긋해. 왜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맨날 스윗한 척인데? 응? 너 정신 차려 X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인성이나 인격 이런 걸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스윗하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 척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고요. 자기만 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밥할 때도 누워있다가 또 밥 안 차려주면 화내고 짜증나고 애 보기도 싫어하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분노 조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도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싶다. 보육원에 보내고 싶다. 걱정하신 대로 아이한테 영향을 주죠. 아이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부인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범죄 심리학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장 안 들어오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저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책임감 없죠. 자존감은 낮죠. 쓸데없는 자존심은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집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아이가 2명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저 남편도 아이인데 어린아이는 앞으로 잘 키우면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저 남편은 키워도 어른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 20대 때 초반에 뭐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여성이 남자분은 눈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몇 년 간격으로 부처 현재 타임에 나오실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또 스윗한 남편인 척 한다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밖에서 스윗한 척 맞네. 한다는 얘기는. 그러네. 그러니까 더 나쁜 거고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부부로서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협조하는 건. 그래서 이거는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게 있죠.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경우가 그냥 모성애, 엄마 노릇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작게는 그런 거고요. 크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아내분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진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셨는데 안 된다면 결단? 미래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혼을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사연자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안전하게 뭔가 과정이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패션시티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용성님,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혜님은 지나가던 유치원 교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모 말투 유치원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러네요, 진짜. 네, 아유.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말투를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 경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아유, 그렇군요.